군산 상고를 나오셨을 때 그때 하셨을 때 최고의 기량을 갖춘 팀 아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황금사자기 우승을 하면서 네. 역전의 명수라는 닉네임이 붙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물론 우리 선배들도 열심히 해줬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황금사자기 우승함으로 해서 역전의 명수라는 닉네임을 받아가지고 그 후로 쭉 후배들까지도 이어받아서 역주를 많이 했습니다. 또 사실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친구도 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군산 상고가 왜 야구를 그렇게 잘하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실 창단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 선수 모집이라든가 뭐 코칭 스텝이라든가 우여곡절이 많았죠. 근데 이제 내가 1학년 때, 이제 준환이 형 2학년 때, 이제 그 후에 1년 선배들이 또 있는데, 네네. 차관수 감독님이시라는 분이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아마추어 기업은행에 계시면서 네. 국가대표 투수를 했던 유명한 분이 저희 모교로 오게 됐어요. 나 1학년 때 마침. 예. 네?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오늘날에 우리도 있고 군산상고라는 그 야구부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각인되지 않았나. 내 개인적으로는 뭐 준환이 형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왔길래 우리가 좀 인성서부터 네. 야구 기술 뭐 이런 것까지 네. 최고의 절정기를 맞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인성이 그때 별로 안 좋으셨어요? 아니. 최관수 감독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런 인성이라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사고를 많이 쳤다고. 아니지. 집에서 뭐 우리는 인성교육은 다 돼 있는데 단체 생활에서 네. 이제 숙소라든가 네. 그다음에 야구에 네. 팀워크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는 거를 그분 때문에 이제 배우게 시작된 거죠. 야구에 눈을 떴다고 봐야죠. 네. 눈을 뜨기 전에는 어떤 사고를 치셨습니까? 글쎄, 아니 사고보다는 야구를 치고 던지고 받고 이런 것밖에 할 줄 몰랐어요. 오늘 자꾸 근데 그 사고 자꾸 쳤다고 그러는 것이 근데 어디서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게스트분께서 이상한 데로 몰라고 그래요. 한번 이제 그런 사건은 있었죠. 감독님이 저희들을 통역을 하시면서 네. 쉬어지도 안 하고 훈련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솔선수범해서 앞장서가지고 저희들 끌고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 하던 스타일대로 이제 선배들 이제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 하다가 이게 좀 문제가 일어났어요. 동네에 이 건달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커지니까 이제 선수를 다 모아놓고 네. 감독님 내가 너희들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 내가 다시는 벌을 받겠다 해서 자기가 뽑던 선수한테 맞았어요. 맞았지. 때려 가면서 우리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을 때렸어요. 우리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두분도요? 그럼 3학년이 10명, 2학년이 한 6명, 우리 1학년이 우리가 형 한 10명 가까이 됐지. 근데 3학년 선배들은 10명이 군산 토백이는 한 2명, 익살에 또 한 3명, 예. 대전에 또 1명, 전주에 또 서너 명. 이게 오합지졸이지. 전국에서 모은 사람들이지. 이게 3학년들은 야구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처음 접해보는 거지. 이게 3학년들이 아주 이상한 선배들이야. 어? 예. 그 바로 밑에 김준환 선배랑은 김봉년 선배랑은 순수했다고 착하고 교육을 잘 받아서 네네네. 착했어. 아니 이거 웃자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있는 대로 보는 거니까. 이제 준환이 웃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상하게 웃네. 그럼 내가 이거 지금 뭐 아니. 구라치는 거야? 내가 형한테 뭐 잘 보여서 뭐가 나온다고. 착하다고 하니까. 네. 아 착하지. 아니 이상한 데는 같은 건 알아. 그렇지만 그건 젊었을 때 뭐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보편적으로 착했다고. 지는 거죠? 저는 저 진우고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어요. 거의 뭐 과거에 우리 선배들 뭐 공항에 준우승도 했지만은 네. 아마 거의 처음으로 그래도 진흥이 알려진 계기거든요. 그때 대통령배라는 첫 전국대회 우리가 출전하게 됐는데 네. 1차전에 공교롭게도 설린상고하고 하게 됐어요. 아 박노준. 네. 근데 강도진 나는 누군지도 모르지. 저희는 그래도 야구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우리 자체 팀이었는데 그 동대문 야구장에서 지는 거가 어린 야구 그러더라고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느 동네에 붙어 있는 고등학교냐? 어디 무슨 실업고등학교냐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디하고 이게 대진을 하냐. 그래서 선인상고 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쓰럽게 보더라고요. 끝났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잘하나 그랬는데 제가 그때 2대 0으로 이기고 나니까 이야. 다음 날 내가 아니더라고. 신문에 이제. 예, 아무튼 내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뒤로 이제 결국은 전국 랭킹 1위 정도는 됐죠.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야구의 열기는 인기는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때 동대문이 중축에서 여야 쪽에 중축해가지고 상당히 그때 당시에 뭐 4만 명 가까이 3만이 된다 했는데 실제로 그때 들어보면 4만 뭐 찍어 들어오니 어쩌니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진흥고를 유명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흥고에 좋은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그걸 이끌었다. 아니 그때 그렇게 됐다. 서운할 사람들은 많죠. 제가 그랬다고. 일단 당시에 가장 잘한다는 팀이라고 알려졌던 설린상고를 2대 0으로 이긴 것만으로도 뉴스감이었죠. 아니 뉴스가 아니라 네. 제 직구만 던져서 이겼어요. 이제 이런 거는 모르거든요. 사람들 모르죠. 근데 저는 고3 때까지 네. 고3 후반에 황금사재기 빼고는 직구만 던졌어요. 직구만. 아니 그 직구면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그냥 휘두르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투수는 변화고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컨트롤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세게 던지다 보면. 아니죠. 저는 포수가 못 받게 던지게끔 연습을 했어요. 포수가 못 받으면 타자는 못 쳤다. 진짜 그랬어요. 저는. 포수가 못 받을 정도로 던지면 네, 연기나게 던져야 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던지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네. 게임 빼고 연습 투구만 한 30만 개에서 40만 개. 중1 때부터 고3까지 6년간 아마 그렇게 분명히 던졌어요. 피칭하면 무조건 200개 이상. 어깨가. 근데 특별히 다친 적은 없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군산상고로 가시기 전에 저는 참 이 운이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참 이 책을 써도 한 권 쓸 것 같고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중학교는 강주에서 나왔고 네. 동성중학교를 나왔고 이제 강주 상고에 입학을 했죠. 네.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 이 전남고등학교 이순철 감독 동기들이 야구를 잘했어요. 그 친구들이 해체가 돼가지고 전남고등학교에서 강주 상고로 전부 다 전학을 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또래인데 네. 이 친구들이 오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 상고에 있던 분들이 12명인가가 전주 상고로 갔어. 전주 상고. 그래서 전주 상고 갔더니 전주 상고에서 뭐 1년 있다가 얘가 야구 해체가 됐어요. 이제 전주 상고에서. 그래서 군산 상고 가서 2년 정도 있었던 게 또 2년 있었는데 더 아이러니하게 제가 거기서 1년 유급을 했어요. 유급을 했는데 1년을 쉬면 시합을 못 나가게 돼요. 네. 이게 조단장 1학년 때지. 네. 나는 4학년 때고. 네. 그러니까 3학년 때 1년 쉬어가지고 시합을 못 나가. 네. 1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저는 좀 우여곡절이 많게 군산상고를 졸업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떠돌이 인생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방황하면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뭐. 그때의 방황이 프로까지 그냥 방황을. 뭐 좀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었던 생활들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뭐 이런 게 또 나이 또 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광주 상고 때 만약에 그때 전주로 안 갔다면 광주 상고 때 자리를 잡아서 이순철 전설을 눌렀다면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실력은 안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 빠른 수긍을 하시. 그 당시에는 그 친구들이 상당히 야구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자리가 없었으니까 또 그러니까 근데 인정할 것은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은 진짜 정말 잘했어요 야구를. 근데 야구 해체돼가지고 그걸이 단체로 와가지고 전주에 있으면서도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야구를 안 하려고 또 도망도 와가서 뭐 이제 야구 그만두려고 여기서 한 3달 쉬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고 났더니 야구가 없어졌어요. 그걸 학교를 갔더니
학적부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나는 퇴학당한 줄 알았어요. 제적당한 줄 알았죠. 3달 동안 학교를 안 갔습니다. 네. 근데 야구부라고 그대로 학적이 있어서 있었는데 뭐 군산상무에서 이제 오락해서 거리 간 여기서 나오는 감독님이 이제 최관수 감독님. 네, 맞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오락해서 가서 이제 네. 거기서 운동했다. 최관수 감독님이 상당히 감독으로서는 많은 분들을 키워내는 것 같습니다. 김준환 전설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때는 이제 가서 그분이 이제 몸이 아프셔서 그만두시고 백기성 감독님이 이제 같이 와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락해서 가긴 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참 운이 좋았던 거죠. 제가 이제 이 전주에서 도망와서 하도 때렸으니까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는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른 걸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까지 하고 부모님도 포기하시고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구는 이제 끝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야구가 해체됐다고 친구가 찾아와서 가보자 그래. 그래서 갔더니 진짜 학적부가 있고 부장 선생님이 너는 군산에서 오라그니까 딴 학교를 전학을 못 간다. 그 지방이니까. 그래서 군산에 갔던 게 뭐 아직까지 야구 오고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운이 좋았죠. 그때 이후로 이제 야구에 어떤 그 재능? 네. 좀 재미를 붙이게 되신 게 동국대였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1학년 이제 4학년 됐는데도 시합을 못 나가고 고등학교 4학년 때 시합을 3학년인데 1년 더 다녀서 1년을 원래 조던야구 배터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캐쳐했는데 시합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받아주겠어요? 시합도 못 나갔는데. 그렇네. 1년 쉬어서 이제 2학년 성적은 있지만 그래서 친구 따라서 6명이서 단체로 동국대학교를 입학했고 또 동국대학교 입학했는데 또 군산상고 출신들이 6명이 졸업을 할 때예요. 성한영, 김상 감독님 동기들이. 그러고 나서 거기 갔더니 1학년 때 이제 진짜 그 친구들보다는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대학교도 어렵게 갔기 때문에 끼어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친구들과 배로 노력했고 또 운이 좋게 또 김식 감독님을 만났어요. 1학년 때. 그분이 1학년 때부터 이제 시합을 나가게 해줘서 1학년 때부터 이제 쭉 시합을 나가서 그 친구들보다는 더 잘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건 좀 있어요. 동국대에서 꽃 피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때는 조금 좀 야구가 쉬웠죠. 그때의 그 자료들을 보니까 상당히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86년도에 졸업을 하고 82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83년도에 동국대학교가 처음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대문에서 학교까지 장충동 넘어서 거기까지 걸어왔던 거 학생들하고 같이 동대문에서 상당히 그 추억에 남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가지고 뭐 1학년 때는 준우승 2번 했고 뭐 2학년 때 우승, 3학년 때 우승, 4학년 때 우승. 거의 뭐. 그때부터 이제 지는 야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지는 것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고교 때 야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고교 때? 네. 내가 아마 한 1년일걸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제가 고흥 출신인데 송유섭 선수도 고흥 출신이더라고요. 원래 이제 육상을 하다가 대서중학교에는 야구부가 없거든요. 육상하다 이제 금메달을 따서 상주로 이제 오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야구로 테스트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감독님이 테스트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빠른 선수하고 제일 어깨 좋은 선수만 이기면 야구를 시켜주겠다. 지능고 그때 감독님이. 근데 내가 육상 대표 선수고 그때 투창 금메달 선수인데 그래서 두 선수를 이기고 이제 감독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구를 들어갔는데 감독님 목적은 뭐였냐면 내가 야구를 하다 중도 포기를 하면 육상을 만들어서 육상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선수가 메달을 따게 되면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점수가 있더라. 이제 나는 어리니까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들어갔는데 선배하고 그런 다툼 때문에 내가 야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선배 졸업하고 2학년 말에 야구를 처음 감독님이 저 친구가 워낙 그 운동에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아깝다 보니까 감독님이
제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야구를 딱 시작을 했는데 네. 하루에 한 3개월 동안 볼을 하루에 한 1000개씩을 던졌을걸요. 여기는 야구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때는 오직 그냥 포수 앉아있는 미트만 보고 던지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시합을 나갔는데 그 시합이 네. 그 전에 무니수 상단한 팀, 이 선수들 그 기라성 같은 멤버들, 네. 그 팀하고 그 우리가 충계리그 아니 충계리그인가 네. 처음 시작하고 예. 얼떨결에 올라가서 예. 선발로요? 네. 예. 팀을 잡아버린 거예요. 제가. 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졌어요? 졌지. 우리가 우승했으니까 그때 예선을. 형 2학년 때잖아. 아니요, 3학년 때요. 근데 희수이 우리 2년 선배인데? 아니 희수형 졸업하고 그렇죠. 어, 졸업하고. 그 일본 뭐 김선진, 박준태, 네. 정혜열 그 멤버들이 최고의 스타들이 멤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 내가 폼이 워낙 특이하잖아요. 네. 폼도 안 배운 상태에서 올라갔으니까 아. 폼을 쳐다보다가 그 애가 지나갔다. 농담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해 내가 최고 선수상을 받은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차피 이제 기록에 찾아보면 나오니까. 뭐 기록은 있을 것 같은데 네. 특이한 폼 맞아요. 아, 당시에도?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최우수 MVP를 받고 네. 갑자기 이제 지방 신문에 뭐 야구 천재가 나타났다. 아하. 뭐 이런 이제 글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갸웃거리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야구 천재까지는 아니다. 뭐 지금 아니 이제 매스컴상 매스컴상. 매스컴상 이제 그렇게 나오다가 얘 야구 이제 시작한 지 몇 개월도 안 된 선수가 강주일구 잡지. 소위 말하는 이제 네. 슈퍼루키 나온 거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마운드에 올라가서 야구 룰도 모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실은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오직 미트 가운데만 보고 던지는 거예요. 야, 이거 만화 같다, 이거. 네, 사인도 없어요. 만화 같아, 이거. 근데 이제 사인도 없는 상황이 뭐냐면은 예. 내가 변화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직구 가운데만 보고 던지는 거죠.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좌우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 딱 장점은 내가 투척 선수를 하다 보니 볼이 묵직했다. 아하. 맞으면 멀리 안 가는 타구. 아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오직 올라가서 배짱으로 그냥 칠라면 치고. 그리고 거기다가 요새는 네. 폼은 사이에 있냐고 폼이잖아요. 네. 근데 아니, 앞에다 대는 그 테스를 하시고. 아니 네. 그게 어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네. 있어요. 그 뭐랄까 저기 전혀 생성한 폼 이런 게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이제 볼은 정말 볼 힘은 그 이제 그때는 모르겠지만 나는 프로 와서 볼 그 구위는 그 뭐 정상급이었어요. 약간 단순한데 특히 몸쪽 볼은 네. 지금 조금 말씀드리긴 그러지만 그 선동열 감독 네. 선배님 그런 볼을 버금 갔어요. 제가 받아봐서 알죠. 네. 제구력은 어땠습니까? 제구력도 나쁘진 않았어요. 네, 좋지는 않았네요. 근데 너무 좋아도 안 좋아. 약간씩 그렇죠. 알려줘야 돼. 그래 타자들도 헷갈려요. 헷갈리고. 대표적인 김정수 선수 있잖아요. 예. 이거 이야기 들으셨죠? 예, 많이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들 못해요 타자들 무서워서. 네. 근데 참 대단했어요. 본인의 에이스였나요? 군산상고? 그렇죠. 저는 고2 때부터 청소년 대표가 됐으니까요. 아니 고등학교 다니면서 우승 3번 했다고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포수가. 네. 왜 그리고- 포수를 하려고 하셨어요? 많이 힘들지 않아요, 포수가? 근데 다른 거 빼놓고는 몸이 안 돼요. 몸이 안 된다는 게요? 발 느리지. 근데 타격은? 타격은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예. 타격은 근데 왜 프로에서는? 4할 오픈, 거의 통산 타율 4할 오픈이었으니까. 고등학교 때요? 예. 그때 4번 타였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통산 타율을 보니까 네. 4할 2푼 되더라고요. 4할. 예. 2학년, 3학년 때 시합을 뛰어보니까. 다. 근데 이제 이행미 타격상 한 2년간 2, 두 번째 항상. 최식이가 공격형이었구나. 아니, 다들 수비형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본인은 원래 그렇죠. 공격형이야. 근데- 내일 뉴스에 뜰 판이에요. 나는 군산상고 때 4할 때 타자였다. 예, 맞아요. 나는 공격형 포수다. 근데 이제 타이틀. 근데 그 신기하게 맞으면 공 없는 대로 잘 갔어. 집이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저희 집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까지도 그 화장실이 밖에 있는 푸대식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 그래서 지금은
주택인데 1층이죠. 그렇죠. 거의 반지하 막 그런 데 이렇게 살다가 형편이 안 좋으시니까 좀 힘들어 하셨어요. 네. 아 근데 야구라는 게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 코치든 감독이든 뭐 여기에 당시만 해도 뭐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장비든 뭐 유니폼이든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좀 맞아요.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만두라고도 많이 했고 그 이제 뭐 배팅 훈련할 때 장갑을 못 꼈어요. 장갑 살 돈이 없었고 막 육장갑 끼고 하고 뭐 글러브도 감독님이 주신 거 막 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학교 급식에 설거지하는 이제 알바 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조금 돈을 벌어. 그때 당시 월급이 60만 원인가 그 설거지 한 달 동안 하시면.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회비로 야구를 하고 이어나가고 이랬었죠. 그때. 기아 타이거즈로 지명 받았을 때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겠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야구를 하면서 목표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프로에 가는 게 목표였어요. 프로에 가서 그렇죠. 뭐 잘하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프로 야구단이 되고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게 목표였는데 저 정확히 이제 황금사자기 8강전에서 이제 선발 중간에서 던지고 있는데 그날이 그 드래프트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4이닝인가? 4이닝 정도 딱 던지고 내려왔는데 코치님이 이제 딱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이거즈의 지명이 딱 됐다. 그래서 이제 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네. 혼자 이렇게 막 진짜 방방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5회에 올라가니까 네. 갑자기 이제 네. 제 자신이 네. 프로 선수가 된 것 같아요. 4회까지는 이제 고등학생처럼 그렇게 던지다가 나 이제 5회에 타이거즈야. 갑자기 선수들이 작아 보이는 거야. 나는 프로인데 넌 아마추어네 약간 이런 것처럼. 당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당시에 네, 어린 능성민이. 약간 이제 어깨에 이제 뽕 들어가는 네, 것처럼 그렇죠. 진짜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던진 거는 성적이 좀 좋았나? 그날 제가 5이닝 동안 퍼펙트. 네. 사실 5회에 콜드게임으로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콜드게임이 났으면 뭐 비공식이지만 5이닝 동안 퍼펙트 게임이 나올 뻔했죠. 네, 근데 저는 5이닝만 던지고 내려오고 아마 7회 콜드게임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일단은 시장에 나가 있잖아요. 이제 누군가 날 뽑을 수 있는 네. 시장에 나가 있는데 내가 뽑힐 거라고 일진명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나요? 1제명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뽑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딘가는 나를 네, 뽑아갈 거다. 왜냐면 알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3학년 형들이 하는 걸 보면 스카우트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네, 유난히. 그리고 딱 그 한 선수만 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시합을 하면서 몇몇 스카우터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제가 피칭하는 거, 뭐 이렇게 시합하는 거 보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뽑히긴 뽑히는데 내가 더 보여줘야지 상위 라운드에 뽑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아 스카우터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네. 무등기 때 그냥 시합장에 항상 계시니까. 야, 추억의 무등기다. 야. 네. 무등기 할 때는 이제 광주가 영구니까 스카우트들이 계시니까 그냥 얼굴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기아에 돼가지고 좀 당황 안 했어요? 많이 당황했어, 솔직히. 네. 그때는 당황했고 타이거즈만 생각했다면서.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을 했어도 근데 진짜 당황하지. 왜냐면 나를 따라다니던 스카우트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텐데 갑자기 맞아. 일지명이긴 한데 어디요? 그랬는데 타이거즈야. 그러면 좋긴 하지만 약간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타이거즈에서 윤성민 전설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말 안 해줬습니까? 말을 안 해줬네. 생각해보니까 왜 말 안 해줬지? 왜 말 안 해주지? 나는 우리는 너의 뭘 보고 뽑았다 뭐 이런 거 말해줄 법한데. 근데 잘 뽑았죠, 저를. 네. 아니 그 저를 안 뽑은 구단이 있어요. 그 앞에 5팀. 네. 타이거즈가 6순위이기 때문에 얼마나 땅을 쳤겠어. 이렇게 1순위가 롯데였고 뭐 두산, 삼성, LG, 하나. 그다음 저였는데 이제 기아가 이제 보는 눈이 너무 좋았던 거죠. 무등 경기장에서 던지는 폼이 예뻐서 뽑았다는 말이 있다는데 그런 말은 얼굴이 이쁘고 싶은데 폼이 이쁘다 그러니까 이거 좋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럼 처음에 투수를 네, 하셨다고 했잖아요. 투수였어요. 근데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합을 뛰다 보니까 네. 그때는 제가 내야수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결승전이었어요. 네. 근데 결승전에 저희 팀이 6대3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여기 보이는 저기 4번 서동욱 선배, 동욱이 형이 휘문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이제 신일중학교 2학년 때, 마지막 회에 투아웃 말루 투수리였어요. 근데 제가 3루수를 봤는데 쳤어요. 근데 투수리니까 다 뛰잖아요. 근데 제가 3루에 잡고 넘겨버렸어요. 1루수 뒤로. 주자에 있는 루에 있는 주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결승전인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6대6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점수를 또 줬어. 7대6으로 역전이 됐는데 공 던지고 나서부터 그냥 계속 울어. 계속 울고 있어요. 시합 중에 계속 울고 있는데 7대6으로 역전이 된 후에 저한테 타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또 도망갔어요. 야구를 안 하려고 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야, 근데 6대3에서 3루가 잡아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쵸. 다 더그아웃에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마운드로 걸어가고 있다 다시 들어오고 6대6이 되고 역전이 되고 제가 타석에 들어오는데 저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버리고. 네. 그래가지고 네. 졌죠. 네. 졌는데 제가 시합 중에 도망간 터라 징 스파이크를 신고 있었어요. 따닥따닥 소리 나.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보잖아요. 소리가 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니폼 입은 터라 길 가는 행인한테 1,000원만 달라 그랬어요. 네. 그 아저씨가 주시더라고요. 1,000원을. 그래가지고 받은 다음에 동전으로 바꿔야 되니까 전화를 엄마한테 해야 되니까. 아, 전화하려고? 네. 그래서 새콤 땡땡을 사 먹었어요. 200원짜리. 네. 딸기 맛으로. 경기 다 망쳐놓고 새콤 땡땡. 사 먹고 이제 800원이 남은 걸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면서 제가 딱 첫 마디가 나 죽을 거야 이랬어요. 진짜 어린 마음에 그냥 양화대교 쪽으로 걸어가다가 휘문중학교 버스가 운명처럼. 네, 제 곁을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야, 드라마네요. 그러다가 양화대교 앞에서 그 버스가 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시합 때 도망간 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휘문중학교에서 이제 나를 봤다고 소리를 친 거야. 차를 세우더만 갑자기 막 누가 나를 다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전 징 스파이크 신었으니까 따닥따닥 소리 나잖아요. 뛰어오는 모습 보고 바로 그냥 뛰어갔어요. 어디 아파트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꼭대기 가가지고 창고에 들어가 숨었어요. 숨은 다음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요, 잠이. 참 속도 좋다, 진짜. 몰라요. 왜? 그 잠이 들고 나서 또 그 마음에 엄마가 걱정한다는 생각이 또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그때 당시에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MD라는 게 있었어요. 디스클레는 그때 저희 때는 최고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전화하니까 엄마 그거 사준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엄마 사준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 때문에 집에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보자마자 이제 울고 불고 막 형들이 와가지고 막 안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나 때문에 우리 팀 다 63부패 가서 다 회식했어요. 63부패에서? 네, 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중3을 올라가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공을 못 던지는 거예요. 내야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투수 한번 해보자 그냥. 생각보다 잘 던져. 동계훈련을 되게 열심히 하면서 키가 부쩍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80 가까이 되니 공이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중학교 때 18승을 했어요. 거의 140까지는 못 던지지만 130대 후반을 던지면서 나는 무조건 고3 되면 계약금 5억을 받고 가겠구나. 그때 당시에 뭐 장원준 지금 뭐 제 친구 중에 그 애는 저한테 상대도 안 됐어요.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사연이 있는 게 너무 많이 던졌잖아요, 중학교 때. 고1 때도 제가 다 던졌어요. 18승이면 다 던졌어요. 네, 근데 고1 올라가서도 제가 다 던진 거예요. 이제 140km 넘게 던지다 보니 그날 이제 팔이 다쳤어. 감독님이 고2 때 너 팔 낫기 전까지 타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쓰지 말고. 네, 청백전을 하는데 홈런 2개 쳐버렸어요. 야. 아무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없는데. 그래가지고 8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즌 시작하니까 이제 4번 타자를 쳤죠. 고2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투수는 안 하고 그때부터 타자로 바꿨어요. 고3 때 지명을 못 받았어. 그래서 단국대학교 진학을 한 거예요. 예. 단국대학교 때에도 잘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는데. 단국대학교 다닐 때는 네. 감히 제 입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상대가 없었어요. 제가 미쳤나 할 정도로 네. 이 상대가 없어서 전성기죠, 전성기. 사실 이제 대학교 1년을 지내다 보면 그 기록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홈런을 5개 이상 치는 사람이 없어요. 1년에. 네. 1년에. 근데 저는 10개 이상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